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계 유재석, 네, 유재석입니다. 자, 지금 뭐 올해 들어서 올 한 뭐 연말쯤 들어서면서 지금 뭐 세종이라든지 대구 이제 이런 지역들이 좀 하락에 대한 뭐 계속 왔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뭐 12월 들어서면서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뭐 동탄이라든지 지금 수도권 외곽까지 지금 실제로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뭐 지금 포항 같은 이런 지역들까지, 그러니까 지방 뭐 대도시들까지도 좀 뭐 그 상승폭이 준다든지 아니면 뭐 미분양이 뭐 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자, 결국은 지금 연말로 가면 갈수록, 지금 연초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좀 급냉하고 있고, 또 올 한 해 지금 가장 많이 올랐다고 했던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이 지금 계속 뭐 10주 연속 축소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가 지금 정치권에서 엄청나게 뜨거운 이슈로 지금 떠오르다 보니까 지금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매물 출회를 하려고 하다가 또 지금 멈추고 있어서 지금 뭐 거래 절벽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연말 연시 부동산 시장에서는 굉장히 혼란한 그런 이제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자, 뭐 제가 오늘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드리고, 자, 그러면 앞으로 또 어떤 부동산 우리가 투자 전략을 짜야 될지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중에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 02-2638-3956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 세미나 안내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뭐 지방뿐만 아니라 그렇죠. 수도권 쪽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약간 도미노처럼 뭐 지금 하락에 대한 뭐 부분들이 이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 수도권 쪽이 또 얼어붙는다. 뭐 특히나 뭐 서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러다 보니까 지방 부동산들도 지금 계속 좀 찬바람이 불고 있는, 자, 그러니까 뭐 계속 지금까지 지방 부동산들은 그래도 뭐 풍선 효과 때문에 좀 뭐 계속 2021년 한 해가 좀 그래도 따뜻한 훈풍이 이제 불었었는데 다시 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서울과 경기 수도권, 네, 도미노 하락. 자, 제가 일단은 뭐 물음표 정도는 해놨습니다. 뭐 당장 막 모든 지역들이 뭐 하락 이런 건 아직 아니거든요. 아직은 그래도 좀 주춤주춤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가 이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라는 게 실질적으로 어떤 그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상승을 좀 예측하는 선행지수 같은 이런 것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수급지수, 특히나 이제 수요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뭐 100, 만약에 이 숫자가 100보다 많게 되면 사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숫자가 100 아래쪽에 있으면 아무래도 팔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다 보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야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팔겠다는 사람만 많으면 뭐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이 매매 수급 지수를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지금 95.2인데 이 95.2라는 것이 1년 7개월 만에 이제 가장 낮은 수치다. 자, 이렇게 매매 수급 지수, 그러니까 수요가 이렇게 급격하게 위축되는, 뭐 불과 우리가 몇 개월 전만 해도 뭐 영끌이다 뭐 해다 해서 정말 집을 못 사서 정말 다들 난리였었잖아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수요가 위축되는 부분들, 물론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또 하나 여기에 지금 뭐 좀 그 찬물을 좀 끼얹고 있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수요가 많이 몰리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 예측을 할 때 수요자들이 좀 더 발빠르게 지금보다 더 싸게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계속 움직이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현재도 상승폭은 어느 정도 유지는 하고 있지만 계속 상승폭 자체가 좀 주춤주춤하고 있고, 지금 많은 뭐 자치구에서 계속 0%라고 하는 보합세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좀 뭐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급매를 기다리는 이런 수요들도 이제 많다 보니까 자, 결국은 매매 수급 지수가 계속 100 이하로 그것도 계속 아래쪽으로 지금 내려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겠습니다. 자, 당연히 매매 수급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매매 가격 상승률도 그렇죠.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건 뭐 너무나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간 상승률이 0.1%였는데 0.03%가 떨어져서 이제 주간 상승률이 0.07%. 자, 지금 이렇게 0.1%대 이하로 그렇죠. 하락한 것이 18개월 만에 처음 또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1년 7개월 만에 18개월 만에 지금 뭐 매매 수급 지수도 가장 낮은 폭을 보이고 있고 지금 매매가 상승률도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두 수치가 뭐 연동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경기권 같은 경우는 어떠냐? 자, 경기권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지금 매매 수급 지수가 95.8로 거의 뭐 서울이랑 비슷한 정도의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특히나 지금 이 매매 수급 지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준강남권이다라고 하는 그렇죠. 뭐 과천이라든지 뭐 성남이라든지 또 하남 요런 지역들까지도 최근에 다 100 이하로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경기도 전체 좀 전반적인 좀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상승률 같은 경우에도 0.16%에서 0.11%로 거의 지금 0.1%대 거의 근접해 있는 이런 조금 낮은 수치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인천 같은 경우가 그렇죠. 2021년 한 해 가장 많이 올랐던 곳이거든요. 약 한 30.6% 정도가 엄청나게 올랐죠. 그래서 1위를 기록했던 바로 그 지역인데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도 연말로 가면 갈수록 지금 주간 상승률이 0.13%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러니까 뭐 아직 올라는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상승률 자체가 축소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도권 쪽에서 지금 뭐 당장 뭐 엄청나게 모든 지역들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뭐 대표적이었던 동탄 같은 이런 지역들도 최근에 뭐 한 1, 2억 정도가 이제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시장에 이것이 충격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풍선 효과가 있었던 게 지금 지방인데 결국 그 풍선에 지금 좀 바람이 빠져가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방 지금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같은 경우에도 98.6, 뭐 아직까지 그래도 뭐 100 이하에서 지금 서울이나 경기권이 한 95쯤인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요가 좀 버텨주고 있지만 이 숫자도 지금 지방에서는 1년 2개월 만에 100 아래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지금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또 올해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른 곳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 중에 하나가 지금 제주하고 지금 대전 쪽, 요런 쪽이 되겠는데요. 자, 제주하고 대전 같은 경우에서도 결국 사자에서 팔자로 그렇죠. 매매 수급 지수가 100 아래로 떨어져서 결국은 사겠다는 사람들보다 팔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또 하나가 지금 투자일기가 식으면서 지방에 이 미분양 공포,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뭐 그 조금 분위기가 좀 사그라들면 바로 이 미분양 어떤 그 악몽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대구하고 포항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청약 미달 사태 같은 것들이 나타나면서 이것이 어떤 부동산 가격이 좀 식어가는 것에 어떤 그 좀 그 뭐 시그널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서 좀 그 청약 미달 사태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계속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결국은 논란도 있고 관망하는 이런 분위기인데 결국 고민이 좀 깊어지는 매수인과 매도인들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부분 때문이죠. 자, 제가 아까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많은 수치들 때문에 결국 변곡점, 뭐 쉽게 말씀드리면 뭐 상투다, 뭐 아니면 뭐 꼭대기다, 뭐 이런 거죠. 결국 변곡점이라는 것은 계속 올라가다가 바로 이 지점, 결국 떨어지는 요 지점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이 꼭대기다, 요렇게 뭐 보는 분들이 많고, 자, 그렇지만 다 전문가들이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숨고르기다, 요렇게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면서
내년에도 올해만큼은 아니겠지만 2022년에도 지금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거의 뭐 10명 중에 한 7명, 8명 이상이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같은 상황은 일시적인 숨고르기다. 자, 이렇게 결국 논란은 좀 여전한 꼭대기일 수도 있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시장일 수도 있다. 이렇게 계속 뭐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자, 불장은 지금 조금 꺼진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1월 한 2월부터 그렇죠. 한 8월까지 계속 한 7, 8개월 동안 그 뜨거웠던 이런 불장은 아니지만 여전히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그래도 좀 더 기다렸다가 다시 나한테 기회가 온다라면 투자를 하고 싶다. 이렇게 있다 보니까 결국 온기는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고 아직도 하락보다는 상승 쪽이 더 많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큰 포인트가 되는 게 바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대선이 지금 가장 큰 분수령이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뭐 세금 문제들 때문에 그렇죠. 뭐 양도세 중과 뭐 폐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예라든지 또 뭐 종부세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 공시지가 관련된 부분들 뭐 다양한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바로 그 부분이 어떻게 결정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장으로 갈지 아니면 정말 계속 냉각으로 갈지 그게 또 결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 지금 집을 살려는 사람들, 팔려는 사람들 모두가 고민이 깊어진 연말연시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지금 이렇게 혼란한 정말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논란이 엄청나게 많은 이 부동산 시장을 잘 다 정리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2년 서울권 유망부동산 총정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매주 화요일 날 딱 한 번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미나 오시면 제가 뭐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동안 충분히 제가 그렇죠.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리고 또 끝나고 나서는 뭐 1대1로 개인 상담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사려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팔려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고 계세요. 제가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세미나 오시면 제가 끝나고 1대1 상담까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세미나도 무료고 상담도 무료로 진행이 되지만 또 많은 분들 오시다 보니까 꼭 예약 전화는 하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02-2638-3956 방송이 끝나고도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으로 신청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울의 3대 그렇죠. 도심 3대 업무지구라고 하는 여의도 가까운 영등포동 쪽에 제가 1.5룸 오피스텔 실질적으로 이제 그 많은 그 요즘 1인 가구들이 뭐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1.5룸 쪽에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1.5룸이라는 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요렇게 내 그 뭐 침실 방이 하나 있고 자, 그러면서 또 이런 분리형 주방 겸 거실이 있어서 사실 혼자 살기에는 그렇죠. 뭐 가장 좋은 컨셉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런 1.5룸 오피스텔들이 엄청나게 요즘 인기를 얻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이제 영등포 쪽이 그렇죠. 자, 서울의 3대도심이면서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이것이 뭐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뭐 3대 도심이라고 하면 종로를 중심한 뭐 광화문 쪽하고 그다음에 또 강남 쪽 그다음에 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여의도 이제 영등포 쪽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뭐 종로나 강화문 지금 뭐 강남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등포 쪽이 아직까지는 미래 가치에 비해서 가격 반영이 좀 덜 돼 있는 그러니까 3대 도심 안에서도 아직까지는 좀 저평가되어 있어서 또 계속 가치 상승 또 가격 상승이 계속 기대되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영등포 쪽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영등포 시장역하고 영등포역하고 여의도역 이 사이에 있는 이 트리플 역사권 쪽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요 안에서도 제가 이쪽을 보는 이유가
서울의 3대 업무지구라고 하면 3대 도심하고 똑같습니다. 사실 서울에 빌딩이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빌딩이 많은 곳들 보면 뭐 광화문 일대, 그다음에 강남 테헤란로 일대, 그다음에 바로 여의도 일대. 그래서 서울의 3대 업무지구인 여의도하고 얼마나 가까우냐가 사실 영등포에서는 굉장히 투자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영등포에서 여의도 가장 가까운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자, 지도를 좀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자, 이쪽이 이제 영등포 시장역, 그렇죠. 자, 5호선 따라서 바로 그렇죠. 여의도로 이어지게 되겠고, 여기가 이제 여의도역. 여의도역 같은 경우에는 뭐 GTX 비노선이라든지 또 신안산선 같은 이런 광역 급행철도가 이제 곧 또 들어오게 되는 바로 그런 입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또 가장 요즘 뜨거운 핫한 지역 바로 영등포역, 영등포 역세권 개발, 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온다. 지금 여기에 있는 영등포, 그렇죠, 고가차도 이게 싹 없어지고 여기에 뭐 어마어마한 또 광장이 조성된다. 또 뭐 대선제분 그 부지도 또 개발되고 있고, 뭐 쪽방촌 개발, 뭐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자, 결국 여의도에서 가장 가까우면서 지금 영등포 유타운, 영등포 시장역 쪽 영등포 유타운이잖아요. 자, 그다음에 영등포역 쪽의 많은 개발 이슈들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이 지역, 바로 여기가 되겠죠. 제가 별표로 해놓은 바로 요 지역인데, 바로 이 지역에 위치해 있는 1.5룸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등포 유타운의 확장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등포 재개발 가장 뜨거운 이슈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영등포 역세권 개발, 여의도 재건축도 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죠. 자, 그러면서 영등포 안에 많은 지식산업센터하고 여의도 쪽의 금융지구, 뭐 아시아 금융 허브를 만들겠다, 이런 게 또 여의도의 또 포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지금 영등포 역 쪽에 많은 백화점이라든지 여의도에 있는 백화점, 그렇죠, 이런 많은 상업시설들이 있고, 여기에다가 또 대규모 공원까지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방 하나에 분리형 거실, 주방, 욕실까지 되어 있는 이런 1.5룸 구조의 풀 빌트인이 되겠습니다. 뭐 요즘은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뭐 이런 건 기본이 되겠고, 뭐 스타일러라고 하는 그런 의류 관리기까지 다 되어 있는, 정말 몸만 들어가면 되는 그런 1.5룸 고급형 그런 1.5룸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자, 금액이 중요하죠. 자, 지금 뭐 강남권에 지금 뭐 이런 것들이 뭐 10억이 넘어가는 이런 많은 뭐 하이엔드가 요즘 많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 그래도 여의도 이렇게 가까운 지역에 금액대가 2억 9,500에서 3억 1,500 정도로 뭐 3억대를 아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가 약 한 2억 8천에서 2억 9천 정도로 기대가 되는데, 자, 그러면 전세를 안고 투자한다라고 하면 내가 대출 한 푼 안 받고, 요즘 대출 받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출 한 푼 안 받고 1,500에서 2,500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겠고, 내가 당장 월세를 받겠다는 분들은 그렇죠, 90만 원에서 100만 원이라는 높은 월세까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은 또 그렇죠,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특히나 이번엔 뭐 종부세 때문에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상가 쪽의 어떤 상담을 굉장히 많이 의뢰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 쪽을 처분을 하고 상가 쪽으로 오려고 하는 분들, 또 아니면은 애초에 내가 뭐 월급처럼 꼬박꼬박 받는 그런 뭐 그 연금 같은, 그렇죠, 그런 부동산을 갖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오늘 상가 쪽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일단 절세 맞습니다. 뭐 지금 종부세 너무 많다 보니, 딱 그다음에 또 현금으로 그렇죠, 뭐 꼬박꼬박 내가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결국 절세와 현금 흐름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상업용 부동산 쪽으로 쏠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런 상가를 어디다 투자할 거냐? 자,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한강 가까이 투자해라. 그래서 한강 쪽에 라인업을 하면 뭐 주택이든,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뭐 여의도 가까운 이런 쪽들도 다 한강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많은 또 기대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강 가까이 좀 라인업을 해라. 자, 그러면서 강남대로 상권하고 가로수길 상권이 막 시작되는, 그렇죠, 그러면서 만나는 신사역 같은 이런 강남권에 있는 역세권, 그것도
도보 1분 거리에 초초 역세권, 그것도 강남대로 대로변 같은 이런 지역에 투자하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도를 좀 보면은요, 바로 이 가로수 상권이 시작되는, 그렇죠, 신사역 쪽이 되겠는데, 지금 2022년 내년에 지금 가장 또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강남역에서 이 가로수 상권이 시작되는 바로 신사역까지, 그렇죠, 신분당선이 이제 연장 개통이 됩니다. 자, 뭐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강남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현재도 지금 고속터미널 반포 쪽하고 압구정 쪽의 상권을 3호선을 따라서 연결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 5월 한 20일, 1일로 지금 뭐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5월이 되면, 그렇죠, 바로 신분당선이 이제 강남역 상권과 가로수 상권, 그러니까 신사역까지 또 연결을 하게 되겠고, 자, 그러면서 또 하나가 강남 위에 강남선이라고 하는 위례 신사선이 이제 신사역에서 압구정 청담을 거쳐서 바로 삼성역, 그러니까 코엑스 상권이 되겠죠. 그래서 뭐 국제기류 복합지구라든지 어마어마한 이슈가 있는 바로 또 그 지역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신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3호선을 따라서 주변에 또 많은 그런 어떤 그 고급 주거와 또 가로수 상권 같은 이런 것들 연결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신분당선과 위례 신사선 같은 이런 트리플 역세권으로 거듭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리 상권이 좋아도, 그렇죠, 내 빌딩이 좋아야 되겠죠. 자, 최고 14층에 주차가 물론 214대. 자, 강남권에서 200대 넘어가는데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광장형 쌍둥이 복합 빌딩이 되겠습니다. 자, 대지가 790평이고 연면적이 7,700평. 자, 내년 1월에 이제 막 준공이 되는 그런 따끈따끈한 신축이 되겠고, 자, 그래서 내가 강남권에 프랜차이즈를 직접 경영하고 싶다. 자, 이런 분들 권리금 없이, 물론 세입자 같은 경우에도 권리금 없이 들어오니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자, 그러면서 안정적인 월세를 기대하는 이런 분들에게 적합하겠습니다. 자, 금액이 가장 중요하죠. 자, 7억 3천에서 9억 5천 정도를 봤을 때 지금 보증금 7천에서 약 한 1억, 그 다음에 대출을 약 한 4억에서 5억 정도로 본다라면 실제로 2억 5천에서 3억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강남, 그것도 대로변, 그것도 신사역에서 도보 1분 거리, 이런 상권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거 제가 세미나 오시면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22년 서울권 유망부동산 투자 총정리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매주 화요일 날 딱 한 번만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오시면 제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뭐 시장 상황이라든지, 특히나 지금 뭐 2022년 또 시장 분석뿐만 아니라 또 전망까지 해야 되거든요. 지금 많은 전망들도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세미나가 끝나면 또 개인적으로 1:1 상담까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도 전략 짜드리고 또 매수 전략 짜드리겠습니다. 또 포트폴리오까지 제가 다 짜드리고요. 자, 뭐 세미나도 무료고 상담도 무료로 진행이 되지만 꼭 예약 전화하고 오셔야 되겠죠. 02-2638-3956. 방송이 끝나고도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으로 신청하시고 성공 투자에 도움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1년 한 해도 이제 다 저물었습니다. 정말 올 한 해 또 정말 부동산 시장 정말 엄청나게 이제 또 뜨거웠었는데, 지금 또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뭐 거래 절벽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뭐 정치적 이슈까지 겹쳐서 굉장히 지금 복잡다단한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내년 3월에 대선이라는 또 굉장히 또 큰 변수가 하나 딱 버티고 있죠. 자, 이래서 정말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 예측하기도 어렵고, 자, 예측하기가 어려운 이런 안개 속 국면에서는 전략을 짜기도 어렵습니다. 자, 이럴 때 혼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좀 수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계의 유재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